그리고 인제 아무래도 이게 인제 전당대회랑 미묘한 이렇게 계파 간의 그런 분류도 좀 있다 네네 보니까 네. 우리 의원님의 정체성을 두고도 네. 많은 분들이 누구랑 가깝다고 분류하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아 있어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음. 우리 의원님을 누군가는 "친손계다." 이런 네네네. 말을 하는데 그 네. 말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는 인제 실제로 대한민국의 지금 현 정치의 현 주소에서 이 개파를 한다는 것은 진짜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확실히 제 스스로 이번 이 전당대회에 임하는 자세는 당권파의 연임을 저지하는 데는 송영길 대표, 김민석 총리와 강력한 연대를 하겠다는 음. 취지입니다. 두 사람과 인연이 있죠. 그렇죠. 네. 네네네네. 둘 다 있는 거고 그리고 보니까 김민석 그 후보랑도 그 집권 민주당의 플랜 집권 본부. 플랜 본부에서 함께 일했는데 뭐 송영길 의원과 인연이 많은 분들이 아니까 네네. 김민석 후보는 같이 일할 때 보니까 네. 좀 어떤 정치인이다 이런 판단을 좀 하십니까? 김민석 총리는 실제로 예측 가능한 정치인. 그러니까 이렇게 튀지 않아요. 매우 그렇구나. 안정된 것 속에서 굉장히 관리를 잘해 나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스타일이고 송영길 대표는 굉장한 지식들이 있어요. 추진력이 대단하고. 예. 책을 너무 많이 봐.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진짜 완전 독서광인데 맞아요. 예. 책을 많이 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 대중들이 생각하기 전에 갑자기 몇칸 앞에가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불안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송영길 대표는 정말 공부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좀 창의성이 좀 뛰어나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죠. 그리고 이분이 보면 좀 의리도 있어요. 보면. 아, 네네. 의리도 네네. 있고 네. 그리고 의원님도 중국에서 수학을 하셨지만 우리 송영길 대표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해가지고 우리 아시아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해도가 네. 누구보다 이제 높은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이 좀 있지 않은가. 근데 네. 이 중국은 또 김민석 총리도 칭화대학교 그런데 하고 그렇네. 정청래 대표는 인민대학교, 우리 의원님 무슨 대학이죠? 송영길 칭화대학교, 저 베이징대학교. 제일 좋은 데 나오셨네 보니까 지금. 그렇죠. 학교로 네. 따지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 좀 드리는 건데 네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얘기도 좀 해보려고 네네, 합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경기 분당에 있는 본인의 아파트를 팔아서 네. 사실상 이 무주택자가 됐죠. 실제로도. 네네. 이런 그 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정말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 지도층이 항상 그 선민의식을 갖고 국민을 가르쳐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잖아요. 본인이 존경받지 못하는 분이 가르치면 안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집 매각하고 무주택자가 됐다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울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송영길 대표도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점이 이게 뭐 정말 보여주기식이라면 모르겠지만 자기의 가치가 무소유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국무회의 생중계 과정에서 갑론을박은 좀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우리 이제 그 시청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초고가 주택 관련된 설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임시로 해봤잖아요. 네네네. 사실 보통 정치인들은 그런 상상을 잘 못하는데 네. 그런 그 행위와 액션에 대해 좀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사실 저는 너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과 아이디어, 또 특히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에 명쾌한 해석을 해주셔서 저는 이런 진짜 세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대통령인데 우리 여당이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계속 성과를 내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데 우리의 이 여당의 이슈로 대통령의 성과가 좀 가려지고 있다. 그래서 전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대로? 네네 네. 제대로 이제 여당이면 여당인데 지금 우리가 여당이면서도 야당 같은 좀 이런 면은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들어보니까 우리 대통령하고 인연을 맺은 첫 계기가 상당히 특별하다고 들었는데 네. 그 대통령이 야인 변호사인 시절에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돼지갈비집에서 맞아요. 처음 만났다는데 제 앞자리 도대체 거기서 왜 만난 거예요 지금? 예. 그때 최재성 의원이라고 계시잖아요. 알아요. 예. 최재성 의원이 저도 원외고 그 대통령께서도 그때 원외 원해줘. 부대변인이셨는가 그랬는데 그때 이 이재명 대통령은 원외위원장도 아니라 무슨 당직자였고 저는 그래도 위원장이었어요. 좀 높았네. 예, 보니까. 그래서 사실 예. 눈길도 안 줬어 그때 이재명 대통령. 제가 제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대통령께서 하여튼 그때도 굉장히 좀 당시의 성남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서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걱정, 우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저는 이제 변호사 출신이고 또 당직자여서 이분이 좀 민변 출신인가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아, 그랬군요. 무슨 네. 노동 관련된 변호사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좀 친하게 지냈어야 되는데 그 갈비가 처음이자 마지막 같아요. 아니 근데 혹시 그날 뭐 소주도 한잔 하신 거예요? 예, 소주는 뭐 과음은 안 했지만 네. 한 소주 한 반병씩 했던 것 같아요. 반병 정도 하신 거고 네. 계산은 누가 했어요? 최재성 의원이 그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현역이가 현역이셨으니까. 제일 도망을 때니까 네네네. 나머지는 이제 우리는 그냥 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행안위 하셨잖아요. 네, 행안위 했죠. 그때 이제 보면은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국정감사 했죠.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때도 했죠. 어땠습니까 그때는? 진짜 참 재밌는 게 이 주로 이제 같은 이제 진영이면 그 당시에 그 경기도지사로서 우리한테 좀 미리 사전 뭐 질의서도 좀 달라고 그러고 뭐 행안위 이제 국감 끝나면 우리 식사 자리도 오고 그러거든요. 네. 이재명 그 당시 도지사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굉장히 드라이했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드라이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러 가지 진짜 이렇게 좀 만날 수 있고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드라이하셨어요. 근데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바뀌셨어요. 아 리더십 있는 스타일. 네. 그러니까 그때는 여의도 정치를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에는 거리감을 두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양구 와서 국회의원 되시고 네. 이제 재선되면서 여의도 정치가 좀 익숙해지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구나. 농담도 좀 하시고 뭐 술자리에서 술도 좀 하시고 근데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제가 그거 사실 이재명 대통령 2기 당대표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비서실장으로 지명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야. 교육위원장이라서 제가 그때 다시 고사했죠. 그랬구나. 네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 4, 5일 정도 계속 박찬대 대표를 통해서 비서실장 자리를 제안을 했고요. 네. 저는 사실 다들 부러워하는 자리였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교육위원장도 다들 부러워하는 자리였는데 이 부러워한 자리 두 개를 겸직하는 것은 한마디로 너무 뻔뻔하다. 사도이 안 맞다고. 네, 그래서 때문에. 제가 고사를 했더니 뭐 박찬대 그 당시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당에 저런 훌륭한 분이 있어요. 그랬다는 얘기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미확인 또 이렇게 예. 확인은 인천시장 박찬대 대표에게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인 네. 1특위 이제 의원들에게 네네, 주겠다는 네, 게 정말 네. 우리 전 국회의원이 민주당뿐만 아니고 전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특위 공간을 만들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건 네. 즉흥적인 질문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뭐 우리 당 대표 나온 세 분들 네. 뭐 사실 누가 당 대표 될지 알 수 없지만 네. 그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우리 최고위원 되시면 네. 특위를 줘야 돼요. 네. 혹시 그 세 분에게 어울리는 특위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혹시? 네. 그 제가 볼 때는 저 송영길 대표가 오히려 좀 그 골목 민생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 같아요. 민생에 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민생과 이 독서를 잘하기. 제가 지금 교육위원장 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밀었던 게 독서국가였거든요. 독서국가. 예, 독서국가 특위위원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독서국가 특위 송영길 의원은 그렇고. 네, 예. 우리 김민석 의원은 어떤 자리 갑니까? 김민석 의원은 제가 또 추진하고 있는 알파폰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알파고 그 뭐예요 그것도? 이게 전 세계 최초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에듀 안심폰을 설계해서 만들어주자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핵심 기술로 디지털 중독은 최소화시키면서 청소년들의 생활에는 편리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핸드폰을 만든 알파 세대를 위한 핸드폰인데요. 알파폰 프로젝트. 왜냐하면 이제 총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제조사 뭐 이름까지 될까요? 제조사.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삼성. 네. 삼성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 총리라면. 네네네. 근데 이미 저희가 이제 제조사랑 얘기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오고요. 우리 우리 교육부 장관도 이 알파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교육감님들, 정식 교육감님도 이제 설문조사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알파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대한민국 청소년 학부모님들 아이의 스마트폰을 언제 사줘야 되느냐 진짜 고민이 걱정이 많아요. 사라진다. 근데 이 폰이 생기면 이제 아이들의 그 디지털 중독은 최소화되면서 아이들의 편리성을 확대할 수 있는. 네. 그래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지금 공론화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알파폰이 되면 유럽 시장을 독점하게 될 거예요. 아, 네. 그런 그 중차대한 일을 이제 맡기겠다.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총리도 잘하고 아마 이 송영길 대표도 굉장히 과학기술 분야에 또 관심이 분야이기 많아서 때문에. 두 사람한테 필요하면 특위위원장을 자, 그럼 시켜야겠네요. 마지막 이제 대망의 한 인물 남았죠. 네네, 우리 네. 정청래 의원은 어떤 특위를 맡기겠습니까? 검찰개혁 특위나 시킬게요. 나는 혹시나 변호사 특위 나올까 아, 걱정했잖아. 변호사 특위. 아, 변호사 특위가 있네요. 아니, 감자 파, 농담입니다. 예, 감자. 농담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설위원회가 농어민위원회가 있어요. 농어민위원회에서 쌀 유통 특위 같은 거, 예, 쌀 유통 특위 같은 거 하시면 잘할 것 같습니다. 아니, 농담으로 드린 네네. 말씀이지 시청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내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네. 우리 당원과 국민을 위해서 김영우가 어떤 일을 하겠다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방금 이 방송 짧은 시간에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 또 상상력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정치,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상상력이 너무 부재하다. 이 상상력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야, 이 김용호가 최고위원이 됐더니, 야, 이런 상상력을 현실화시키네. 독소 국가가 독소 도시가 되고, 독소 도시가 독소 마을이 되고, 독소 마을이 그러니까요. 독소 네. 가정이 되는 이런 상상력을 통해서 어쩔 때는 감동의 정치도 주고. 또 극우 세력에는 아주 단호한 네. 어떤 응징의 메시지도 줄 수 있는 정말 따뜻하면서도 여당다운 여당. 제가 최고위원 유일한 삼선 저 김용호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니까 워낙 달변이셔가지고 그리고 정말 즉흥적인 대응 능력이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그러지 같다는 않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